시계도 닮은 게 이거 직업이네. 어디가서 막 몰려오는 애. 파도 쳐. 한반도 면적의 85%를 태우고 10억 마리의 야생동물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호주 산불. 시베리아 일대에서는 관측 사상 최초로 38도가 넘는 이상고온 현상 및 산불이 발생하였고, 우리나라 또한 갑작스러운 대형 장마와 폭설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는 탄소 중립을 필두로 한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한정 KDN이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야기, 바로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현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정책은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세계 각국의 탄소 중립에 대한 입장과 정책을 내놓을 것을 요청했고, 대다수의 국가가 늦어도 2050년까지는 완전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과제는 바로 화석에너지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감축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은 EU 그린딜이라는 정책을 제시하면서 화석에너지에는 탄소세 적용 등 강한 규제 정책을 준비하는 반면, 재생에너지에는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한국판 뉴딜을 통해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룰 것을 선언했으며, 이를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안전망 강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강사 전유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를 찾아서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신재생 에너지일까? 지금 쓰는 에너지는 다를까? 좀 궁금하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살려면은 의, 식, 주, 즉 먹고, 입고, 살기 위해서 모든 과정에서 바로 에너지가 쓰입니다.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도 바로 에너지죠. 현대 문명에서 물질을 막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산업이나 그런 데도 많이 쓰이게 되죠. 그럼 대체로 이런 에너지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에너지가 뭘까요? 지금도 여러분 쓰고 있습니다. 저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에너지를 바로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대부분 전기 에너지를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에서 얻게 되는데요. 화력발전소는요, 그 연료를 바로 화석 연료를 쓰는데, 화석 연료는 뭘까요? 옛날 생물들이 지하에 이렇게 쌓였다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바로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쓸 때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거죠. 즉, 이런 화석 연료를 가지고 산업 활동에 쓴다든지 화력 발전, 그 다음에 생활의 모든 에너지에 쓸 때 바로 공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이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연 생태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1만 년에 지구 기온의 1도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산업화 이후에 100년에 1도를 변화시켰다는 거죠. 바로 지구를 따뜻하게 뜨겁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뜨겁게 만들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기후 변화가 생기게 되죠. 기후 위기는요,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이상 이변이 축출되게 되는 거죠. 홍수, 가뭄, 한파, 태풍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화석연료에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삶과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 문제가 있죠. 지하에 옛날부터 묻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캐내서 쓰면 쓸수록 없어진다, 고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그런 예상이 됐을까? 석유는 50년, 석탄은 132년, 천연가스는 51년의 고갈이 예상된다는 거죠. 그럼 미래 세대는 어떤 에너지를 쓸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것이 바로 뭐다?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럼 어떤 에너지를 쓸까? 지속적이고 안전하면서 캘 때도 쓸 때도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은 지속 가능하고 깨끗한 에너지, 이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고 우리가 지금 찾는 기술이죠. 이것이 지금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는 뭐가 있지? 자, 태양,
바람, 해양, 그 다음에 수력, 그 다음에 생물까지 이런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요. 태양에서는 태양광 에너지, 물에서는 수력 에너지, 바다에서는 해양 에너지, 폐기물에서는 바이오 에너지 이런 걸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새롭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나오는 에너지가 신에너지입니다. 그럼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왜 필요할까? 세계기상기후 IPCC에서는요, 지구온난화 1.5도시 특별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지구의 기온을 1.5도시로 제한한다라는 말이죠. 예전에는 2도시였어요. 그런데 그걸 줄여서 1.5도시로 맞춘 겁니다. 이렇게 1.5도시로 맞추려면 탄소를 더 이상 배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온 말이 탄소 중립입니다. 자, 탄소 중립은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줄이고 이미 배출되어 있는 탄소를 흡수해서 배출된 탄소와 흡수된 탄소를 뺐을 때 0이 나오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이런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1차 산업에 쓰는 에너지 50에서 60%를 재생에너지, 그리고 전력 생산의 70에서 80%를 신재생에너지로 바꿔줘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2020년 현재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인데요. 전 세계 평균이 29%에 해당됩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40%를 넘었습니다. 유럽연합이 40%를 넘었습니다만 2005년 기준을 보면 저 나라들 대부분 다 5%가 되지 않습니다. 영국은 1%대였고요. 미국도 3%, 독일, 프랑스, 이태리 다 5% 정도였습니다. 우리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저렇습니다. 6.7. 그리고 바로 옆 나라 중국과 일본이 거의 30%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2030년에 30.2%가 그렇게 과도한 목표 수치인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고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나라들이 하고 싶어 하는 지구 환경도 지키고 그리고 수출 기업의 경쟁력도 제고하고 또 하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긍정적이고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기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커나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경제에 중요한 것인지를 충분히 아시리라고 봅니다. 네, 저희의 이 앞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고 또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그 간헐성이라는 문제, 또 대한민국의 풍력 에너지나 태양 에너지가 구라파나 이런 데의 그 각 국가들끼리 서로 에너지를 차용하고 갖다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하나의 섬 같은 그런 존재라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기저전력으로서 CO2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이거를 같이 가야 된다. 저는 그게 저희 정책 당국자로서의 생각입니다. 이 하나를 없애고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저는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총리님, 우리보다 원전의 비율이 높은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가 프랑스고 그 다음이 스웨덴인데요. 그러니까요. 프랑스가 66% 정도 되고 스웨덴이 3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구라파는 프랑스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도 25%가 넘습니다. 스웨덴은 67%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라파는 에너지의 정책의 여건이 기본적으로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이고요. 일본도 섬입니다. 일본이 지금 27%까지 올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책이 그렇듯이 그것을 너무나 급속하게 올리면서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원자력 같은 것을 없애버리는 것은 이거는 조금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